실효가 이슈에 강한 기자들, 산업이부의 윤석진 기자입니다. 문 닫힌 대형마트 모습입니다. 주말에 마음 먹고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를 찾았는데 헛걸음을 한 경험 다들 한 번씩쯤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월 2회 휴업을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된 지 지난 6년 동안 이런 실수를 하는 분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혼란스럽고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마다 의무 휴업이 다른 데다 명절이 낀 달에는 휴업일이 그때그때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대로 인근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살아난다는 명확한 징조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에 이어 추가로 복합 쇼핑몰에 대한 의무 휴업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을 살린다는 명분 아래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은데요. 애초에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데 그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에서 들었던 것처럼 마트들의 의무 휴업에 대해서는 그 효과나 그런 상징성에 대해서 아직도 왈가왈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말미에 나왔었던 복합 쇼핑몰 얘기인데요. 과연 복합 쇼핑몰의 의무 휴업이 과연 정말로 이루어질지 어떻게 전망이 되고 현재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막 몰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복합 쇼핑몰 엄청 들어섰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최근에 복합 쇼핑몰도 의무 휴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현재 상황이 어떤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국회는 대형마트처럼 복합 쇼핑몰에도 월 2회 의무 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식의 유통규제가 소비자들의 큰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적용 당시 설문조사를 보면 불편하다는 의견이 61.9%로 가장 많았고 불편하지 않다는 답변과 중립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 쇼핑몰에 대한 의무 휴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인터뷰를 직접 들어보시죠. 외식도 하고 이렇게 구경도 하고 같이 가족들끼리. 근데 이제 그거 못하게 한다면은 그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별로 안 좋죠. 네,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죠. 왜냐하면 주말 같은 경우는 남편하고 같이 쇼핑을 하거나 마트도 남편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생각보다 일찍 문을 닫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몰았다가 이렇게 오는 건데 그거는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불편하다는 지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 휴업을 하게 되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정부의 논리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예.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전통시장을 찾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사실 추구하는 바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조사 업체마다 약간 수치가 다르게 나타나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전통시장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이번 복합 쇼핑몰 건과도 좀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대형마트가 휴업하면 그 옆에 있는 대형마트 가면 쉬운 일인데 복합 쇼핑몰은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것도 충분히 좀 다르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있으니까 그 영향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등의 정책 효과가 발생하기보다는 오프라인 유통시장 전반에 침체를 불러왔기 때문인데 예.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도입된 지난 201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소비 트렌드가 온라인으로 전환됐기 때문인데요. 지난 2002년 41조 5천억 원에 달하던 전통시장 매출은 2015년 21조 1천억 원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대형 점포 규제를 강화하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자료를 보면
의무 휴업 이후 전통시장 매출이 1%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고요. 그동안 유통기업들의 성장성은 크게 악화됐습니다. 2007년에서 2011년 동안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12.1%로 비교적 높았는데 예. 2012년에서 2016년에는 1.8%로 크게 둔화됐습니다. 예. 대형마트 의무 휴업으로 이득을 본 부분은 전통시장이 아니라 온라인몰로 나타났는데요. 그동안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의무 휴업 규제 이후 국내 유통기업들의 경영 수치를 분석해 본 결과 일요일 매출 비중은 크게 줄었지만 대형마트 온라인몰의 2016년 매출액은 전년보다 23%나 성장했습니다. 전년도 성장률인 10.3%에서 2배 이상 높아진 수치입니다. 의무 휴업 강제로 인한 실익은 온라인 쇼핑몰이 챙기고 전통시장과 오프라인 매장은 함께 손해를 본 셈입니다. 물론 온라인몰의 연간 판매율이 늘어난 것은 이제 모바일 쇼핑을 많이 하니까 영향도 있겠지만 이전에 봤었던 2012년을 기준으로 상승률 그리고 외형 성장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히 의무 휴업과도 좀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와 또 다른 문제로 형평성 문제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례로 정영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왜 우리는 닫는데 이케아는 안 닫아? 이런 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이 가서 돈 쓰고 놀고 먹는 곳인데 산업계에서 보기에는 또 입장이 다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케아는 복합 쇼핑몰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인근 상권에 대한 파급 효과도 큰데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스타필드 고양과 달리 가구 전문점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입니다. 예. 사실상의 복합 쇼핑몰이어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업종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규제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롯데그룹의 롯데아울렛 파주와 청주, 이천, 고양터미널과 롯데몰 은평점은 복합 쇼핑몰로 등록돼 규제 대상입니다. 비슷한 업체의 롯데몰과 롯데월드몰과 롯데몰 김포공항은 대상이 아닙니다. 신세계의 경우 스타필드 하남과 고양은 규제를 받고 스타필드 코엑스몰은 쇼핑센터라 규제와 무관합니다. 또한 현대백화점도 판교점은 의무휴업 대상이나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와 송도점,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는 비규제 대상입니다. 아마 지금 화면 보시면서도 이거 다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충분히 업계 입장에서는 좀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면을 한번 보자면 어쨌거나 인근의 전통 상권을 살리자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복합 쇼핑몰 주변의 인근 시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복합 쇼핑몰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대형마트와 달리 최근에 생겨난 쇼핑 형태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방금 언급된 스타필드 고양의 경우를 살펴보면 입점 전에는 인근 상인들의 반대가 거셌는데 지금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인근의 원당 전통시장과 능곡시장 그리고 상점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원당시장과 능곡시장은 스타필드와 취급하는 품목이 다르고 고객층도 달라서 큰 타격을 입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상인들의 인터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장 고객과 스타필드의 고객은 연령대도 차이가 나고 또 이 판매하는 이 품목 자체가 다르니까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된 상황은 그다지 없어요. 왜냐면 기존에 적은 상황이라 조금 이제 주말 되면 그쪽으로 몰리는 상황은 좀 있는데 우리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마트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데가 아니고. 인터뷰 내용은 좀 의외네요. 저는 시장 측 인터뷰 내용이면 좀 불만을 많이 쏟아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겹치는 부분도 좀 적고 그렇게 큰 영향은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일례로 똑같은 관점에서 복합 쇼핑몰 의무 휴업에 대해서 시장 측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궁금증도 생기는데 좀 취재를 해보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인근 시장 상인분들께서는 복합 쇼핑몰이 문을 닫는다고 해서 그것이 손님이 늘어나거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취급 물품이나 방문층이 다르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오히려 스타필드 휴점이 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상인분도 존재했습니다. 인터뷰를 보시죠. 의무 휴업이 된다라고 하면 글쎄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상인 입장에서는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스타필드 고양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히려 오는 주말이 됐든 만약에 끊게 되면 직접적으로 그게 저희한테는 그나마 오시는 분들도 좀 들어오지 않을까?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아무리 뭐 영향이 없다거나 겹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만 하더라도 바나나가 먹고 싶은데 시장이 있고 마트가 있으면 마트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그만큼 피해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스타필드 고향과 불과 1km 떨어져 있는 상점가 단지에서는 입점 전에 비해서 30% 정도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스타필드 안에 각종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와 식료품 코너가 문을 열다 보니까 인근 식당 매출이 뚝 떨어졌다고 들었는데요. 삼성시장 상인회는 점포의 70% 정도가 스타필드 고향 입점 전보다 매출이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줘서라도 세입자들을 붙잡고 있어서 200여 개 점포 수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 영업 부진에 문을 닫으려고 하는 점포가 많은 상황이고요. 스타필드 인근 커피숍이나 밤늦게까지 하는 술집들은 매출이 늘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부분도 있고, 업종에 따라서도 피해를 받거나 혹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골목 상권도 지켜주면서 또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최선의 절충책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는 노후된 시설을 설비를 고쳐주거나 그리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참여자의 46%가 시설 현대화 및 주차장 등의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답했습니다. 예. 그 뒤를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제도 활성화, 지역 대형 유통업체의 지원제도 활성화, 판매 방식의 변화, 또 상인 교육을 통한 고객 서비스 마인드 개선 등이 뒤따랐습니다. 또한 낙수 효과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복합 쇼핑몰 출점으로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그 인근 지역 상권도 함께 살아날 것이라는 가설인데, 대기업들이 복합 쇼핑몰 입점을 시킬 때 주변 상인들에게 이런 논리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실제 효과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타필드 고향의 경우를 놓고 봐도 이 낙수 효과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고요. 스타필드를 방문한 사람들이 주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찾아야 하는데 그럴 만한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벤트나 그리고 동선 조정 등의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의 인터뷰를 들어보시죠. 대형 쇼핑몰은 레저하고 또는 쇼핑하고 또 외식하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외식업소에서는 그 업체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그 복합 쇼핑몰에서 다시 그 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기존에 있는 그 외식 업체에 대한 그 지역적으로 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뭐 특별 이벤트성 있는 그런 행사를 갖다가 지원해 준다든가, 안 그러면 맛집을 좀 더 양성화 시켜 가지고 일반 소비자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모든 복합 쇼핑몰에 의무 휴업을 적용하기보다 지역이나 상권, 전통시장의 상황에 맞는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사실 참 첨예한 사안이죠. 대형마트와의 이런 사안들도 아직 다 해결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복합 쇼핑몰의 의무 휴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공론화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의 분위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윤석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유통 쪽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주식시장에서의 유통주들도 아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NH투자증권 이현중 과장과 함께 그 투자 전략과 종목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